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산 부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석상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듣기 위해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 혹시나 해서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 상태가 지금 조금 좋지 않아서 중간에 조금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추 질환 수술 방법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 같기도 한데, 제가 그동안 이제 봤던 환자분들, 그리고 읽어 봤던 논문,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조금 더 경험까지 더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작 화면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그려 놨는데요. 이 나무에는 이렇게 초록 색깔 우리 잎도 있지만 또 가지, 그리고 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줄기, 가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놔 봤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저는 서울 한병원이랑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작년부터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부산부민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분야가 경추랑 이제 현미경,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 채도 침습 척추 치료인데, 경추에 좀 관심이 많아서 또 이런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한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추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이제 구조물과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질환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고, 수술 방법 그리고 선택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조물과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추는 쉬운 말로 이제 우리가 목뼈라고도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제 요 그래프처럼 경추 질환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3가지 정도의 원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추 질환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노화기 때문에, 최근 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노인 환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추 질환의 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우리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이제 목을 계속 이렇게 꺾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경추 환자가 많아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한 탓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는 목 질환하면은 그냥 너무 위험한 질환, 그냥 병원에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불편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목이 불편하시면은 병원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경추 질환은 크게 이제 제가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변에 따라서 이제 목 디스크병,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 환축추관 불안정성이라는 크게 3가지 병이 제일 많고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병변이 또 이제 어디를 누르느냐, 어디를 건드려 가지고 증상을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척수증과 신경근증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랑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것은 아마 척수증과 신경근증인 것 같습니다. 구조물을 이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추는 총 7개 뼈로 구성되어 있고, 뼈가 이제 타이어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 충격을 완충해 주는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고, 이 디스크는 한쪽에 있는 수분을 많이 함유한 수액,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라고 해서 이제 수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나무를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우측 부분이 이제 척추관 안쪽 그림입니다. 안쪽 그림인데, 보시면 조금 나무 같나요? 가운데에 이제 줄기가 있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나무 가지 같은 것들이 좀 보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가운데 있는 줄기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해서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 신경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신경을 가지신경, 신경근이라고 부르는 신경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척추 동맥이 있고, 아래쪽 왼쪽에 보면은 이제 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경추 목 쪽에는 구추관절이라고
디스크 바깥쪽에 있는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추에만 존재하고 후관절이라고 뒤쪽에 있는 관절도 있습니다. 이 관절은 이제 뒤쪽에 질환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추 내부에는 3 가지 인대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전종인대, 후종인대, 황색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는 줄에 보이는 것이 전종인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게 후종인대, 세 번째가 황색인대입니다. 전종인대와 후종인대 사이 부분에는 앞쪽에 있는 뼈가 있겠고요. 그리고 후종인대와 황색인대 사이에는 신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색인대 뒤쪽에는 뒤쪽 뼈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모식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그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모가 보이시는데, 네모가 이제 척추 앞쪽에 있는 뼈, 그리고 세모가 뒤쪽에 있는 뼈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신경이 있고, 척추 앞쪽 뼈와 앞쪽 뼈 사이 공간에 디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건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를 옆쪽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쪽에서 쳐다본 그림이고, 여기서는 앞쪽에 있는 동그란 뼈, 그리고 뒤쪽에 있는 세모뼈 사이의 공간에 이렇게 줄기신경과 가지신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눈과 다르게 왼쪽이 우측 신경근, 그러니까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가지신경이고, 오른쪽이 좌측 신경근, 좌측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컷 자체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은 반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추의 질환을 알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보통 엑스레이를 많이 찍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디스크 간격을 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 그 오른쪽 위쪽 그림을 보면, 요 그림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신경근이 나오는 구멍, 요거를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추간공이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엑스레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요렇게 보면 요 동그라미가 추간공 나오는 구멍인데, 이 구멍은 조금 좁아져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구추관절이라는 관절에서 뼈가 자라서 신경 나오는 구멍이 좁아진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그 동적 검사라고 해서 목을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서 찍는 엑스레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뼈가 어긋나는 게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분은 목을 앞으로 굽힐 때 여기 화살표 친 부분 자체가 뼈가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T인데, CT는 위에 그림처럼 이제 뼈가 자라나 있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옆에서 쳐다본 거고, 요렇게 자라나 있는 뼈도 볼 수 있고, 요건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위쪽에서 본 건데, 위쪽에서도 신경 나가는 길 쪽에 이렇게 뼈가 자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3D 시트라고 해가지고 뼈 모양을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뭐 혈관 주행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보이는 거는 근전도라고, 우리가 신경이 어떤 이유로 자극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MRI고, 이제 MRI를 제가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MRI에서 아까 말씀드린 옆에서 본 MR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부분이 앞쪽 뼈, 그리고 여기 세모가 뒤쪽 뼈고, 요 사이 공간이 신경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신경은 우리 척수신경이라는 아까 큰 줄기신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특이하게 이 까만 신경이 쭉 내려가다가 눌려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색깔도 변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신경 자체가 너무 오래 눌리거나 심하게 눌려서 변성이 생긴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뭔가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 까만 신경 앞쪽과 뒤쪽으로 하얀 색깔 요 그림이 보이는데,
요거는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경이 이제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이 이제 신경을 안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완충하기 위해서 앞뒤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에서는 하얀 물이 앞뒤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요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쳐다본 MRI인데, 가운데 있는 척수신경에서 요렇게 빠져나가는 신경근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요쪽은 구멍이 좀 넓은데 이분은 이쪽 구멍은 조금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 신경근 쪽에 아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병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목 디스크 병입니다. 목 디스크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방에 있는 네모뼈와 네모뼈 사이에 있는 완충작용을 하는 그 몰랑몰랑한 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요렇게 그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변성이 되면서 디스크 공간이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목 디스크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추 부위는 특이하게 이제 디스크를 연성 디스크랑 경성 디스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연성 디스크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디스크 중에 섬유륜 싸고 있는 막이 약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액이 탈출하여 신경을 누르는 거고, 경성 디스크는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목에만 있는 특이한 관절인 구추관절, 요 관절에 이렇게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을 경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디스크병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은 이제 정상 환자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 환자분들 엑스레이가 보통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장 큰 거는 이 디스크 간격이 대부분 이제 동등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목이 이렇게 C자형 목이 건강한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디스크 간격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렇게 빨간 부분은 좁아져 있고, 그다음에 목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C자형 목을 환자가 취하려고 해도 목을 뒤로 젖히면 신경 구멍이 좁아져서 환자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감 때문에 목이 자꾸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퇴행성 질환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가지신경을 누르게 되면 요거는 신경근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신경을 누르면 척수병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목 디스크에 의한 신경병증, 그리고 목 디스크에 의한 척수증, 요렇게 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인데,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네모뼈랑 네모뼈의 뒤쪽에 있는 후종인대가 딱딱하게 변하면서 신경을 누를 수 있게 되는 병입니다. 사실 생기는 이유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많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당뇨, 그리고 비만, 이렇게 지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후종인대 골화증은 대사성 질환이 아닌가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은 이렇게 엑스레이, MRI, CT에서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데, 엑스레이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I를 찍어보면은 더 이렇게 잘 보이고요. CT가 사실은 제일 잘 보입니다. CT가 이렇게 뼈를 주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관 안으로 자라있는 후종인대 골화증을 볼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신경을 눌리는 것도 MRI를 찍으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수술 방법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축축한 불안정성이라는 병인데,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목에서 조금 드물긴 하지만 좀 매우 중요한 또 질병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에는 이제 1번 뼈를, 맨 위에 있는 1번 뼈를 환추라고 하고 2번 뼈를 축추라고 합니다. 환추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양파링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2번 뼈는 이렇게 맷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맷돌 모양으로 생겼고, 1번하고 2번 뼈가 보면은 양파링이 맷돌 위에 이렇게 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번, 2번 사이에서는 목에
회전 운동, 즉 이제 우리가 도리도리 할 때 거의 많이 사용하게 되는 관절 부위인데, 이 부위가 이제 회전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이는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한 중요한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횡인대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가 앞뒤로 이제 못 움직이게 막아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환자분들 중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에서 이 인대가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그 경우에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요렇게 요 부분이 원래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면서 신경을 꽝 때리게 됩니다. 사실 이 병이 조금 무서운 게 뼈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환자가 이 못 모르고 다치게 되면은 이제 외상을 입게 되면은 마비가 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1번, 2번 요쪽 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숨 쉬는 신경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혈압, 뭐 심장, 맥박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이 조금 드물지만 조금 위험하고 중요한 질환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말씀드린 병들이 어느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수증 그리고 신경근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척수증은 아까 얘기 드린 나무의 줄기신경이 눌리는 병입니다. 전체 환자 중에 약 30%만 증상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증상 두 가지는 부자연스러운 손놀림 그리고 보행장애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손놀림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 환자가 젓가락질을 하는데 뭐 젓가락질 잘 안 돼 가지고 포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단추 잠그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장애는 이제 휘청거리는 거. 걷다가 막 이제 누가 보면 뭐 아버님 약간 술 드신 것처럼 걸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런 병이 있는 게 척수증입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 뭐 성기능 장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근증은 얘기 드린 가지신경, 나무 가지신경이 눌리는 거고, 이제 압박되는 신경근에 따라서 환자가 팔저림, 힘 빠짐, 감각 저하,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환축주간 불안정성에서 잠깐 나왔는데, 불안정성은 이제 움직이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척추뼈는 타이어가 쌓인 것처럼 생겼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타이어가 쌓여 있는데 요 마디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죠. 그럼 이 마디에 이 타이어 구멍 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움직일 때마다 신경을 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좀 중요한 병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술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수술을 하느냐, 이게 사실 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병을 뭐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지만, 증상에 따라 척수증, 신경근증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를 정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척수증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얘는 진행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에는 효과가 별로 없고, 결국은 진행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진행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우선하게 됩니다. 신경근증은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 10명 중 7명이 못 들어가면 이제 아무리 약 먹고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때는 수술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다가 혹시 깨세요? 자다가 아파서 깨세요를 많이 여쭤보는데, 자다가 깰 정도면 사실 치료를 받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도 내버려 뒀다가 힘이 안 돌아와 버리면 이제 이후로 이제 마비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정성은 아까 얘기 드린 뭐 수술을 꼭 한다는 척수증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축주간 불안정성에서 조금 많이 이제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 이때는 이제 다치는 경우에 마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여기 이제 전방 수술, 후방 수술, 전방 후방 수술, 그리고 내시경 수술, 요렇게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방 수술 방법은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뼈를 이식하고 나사를 이런 방식으로 고정해 주는 이제 전방 디스크 절제술 및 유압술이라는 ACDF라고 불리는 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은 사실 뭐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목 수술 중에는 가장 조금 심플하고 쉬운 수술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뭐 수술이 잘못되면 또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사 고정하는 게 싫은 분들은 요렇게 인공 디스크를 넣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방 수술을 방법할 때 좀 중요한 게 이렇게 신경 바깥쪽에 빠져나가는 가지신경이 눌리는 경우에 요렇게 유압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통 경우에는 요렇게 줄기신경,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 앞쪽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줄기신경이 요렇게 있고 가지신경이 요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볼록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추관절이거든요. 여기서 보통 신경이 또 눌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완전히 해 버려 가지고 이렇게 없애 버리면, 요거는 제가 이제 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요렇게 가지신경이 보여요. 요게 약간 옆으로 누워 있는 나무 같나요? 요게 줄기고 요게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전방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전방 디스크 수술할 때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그 서울대 염짐석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한 내용인데, 전방 수술을 할 때 여기 전방이고 여기 후방인데 신경이 앞쪽이랑 뒤쪽에서 지금 같이 눌리고 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앞쪽으로 들어가면 뒤쪽은 못 건드리는데, 교수님이 조금 알려준 팁으로 제가 수술을 조금 해 보니 뒤쪽 부분도 이렇게 감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런 방식도 보통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ACDF를 할 때 요런 방법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스승님인 이제 아산병원 이동호 교수님 수술 방법인데, 앞쪽에서 이렇게 뼈를 당겨주는 수술 방법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술인데, 저도 이제 요런 방식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전방 수술은 이제 직접적으로 감압하는 게 주가 되고 신경을 누르는 병변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 쪽에 있는 척수신경과 신경근, 이제 줄기신경, 가지신경을 다 감압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신경근 감압에 이제 후방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시상정렬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C자형 목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C자형 목이 좋은데 후방 수술을 하면은 뒤쪽에 목의 근육을 건드려서 목이 앞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전방 수술은 앞쪽에는 근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 자체가 앞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예쁜 C자형 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후방 수술 방법은 이제 후궁서형 수술이라는 수술이 가장 이제 유명하고 가장 보편적인 수술이고, 이 수술은 그 일본에서 만든 수술이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아까 제가 후뇽인대 고라증이 일본에 조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뼈를 요렇게 뼈를 들어 가지고 신경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수술인데 수술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장점이 이제 나사를 안 박으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움직이는 데는 지장을 안 주는 나사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들어 놓고 다치지 않게 만들려고 해 주는 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수술은 수술 후에도 환자가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는 다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유압술은 요런 방식으로 나사를 고정하는 거고, 아까 이게 제가 말한 환축주간 불안정성이 있으면 요렇게 나사를 박기도 하고 밑에도 이렇게 길게 나사도 박기도 합니다. 또 이제 후방에서 이렇게 신경근 빠져나가는 그 가지신경을 감압하는 방법으로는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신경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신경이 요렇게 나갔는데 뒤로 도망갈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3D CT라는 CT인데 구멍을 몇 군데 이렇게 같이 뚫을 수도 있습니다. 후방 수술은 간접 감압, 그러니까 뒤로 조금 후방에 이제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신경이 뒤로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게 주가 될 것 같고요. 후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척수신경과 신경근 감압이 좋지만 척수과 신경 감압에는 사실 후방 수술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돼 있지만, 요것도 조금 제가 보기엔 디베이트가 있지만 일단은 요거는 이제 뭐 보통 요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방 수술은 사실 여러 분절, 그러니까 다분절이라는 말은 보통 3마디, 그러니까 마디가 3마디 넘어가는 경우를 다분절이라고 하는데, 전방 수술을 3마디를 수술하면은 사실은 조금 환자한테 부담이 있거든요. 후방 수술은 사실 다분절을 하나 단분절을 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분절 질환을 할 때는 후방 수술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방, 후방을 이렇게 같이 수술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신경이 이렇게 여러 마디에서 너무 심하게 눌리고 목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C자인데 거꾸로 C자죠. 역C자라고 하죠. 역C자라고 돼서 또 여기도 또 신경을 눌려서 제가 뒤쪽 수술도 하고 앞쪽 수술도 해 가지고 요렇게 목을 C자형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관심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내시경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 방법은 요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법인데 제가 하는 방법이 사실 저는 양방향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2개 요렇게 뚫어서 보통 하고 신경 나가는 구멍 쪽을 요렇게 구멍을 뚫어 주고 이렇게 내시경을 하면 요렇게 신경이 크게 보입니다. 요것도 얘기 드린 것처럼 아까 그 줄기 가지 같나요? 이게 이제 줄기신경, 가지신경이고 요 밑에 요 부분이 디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디스크가 빵 터져 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구멍도 뻥 뚫어 주고 여기 디스크도 제거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 중에서 이제 이렇게 척수신경, 가운데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뒤쪽으로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압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내시경 수술도 기본적으로는 뒤쪽 수술이거든요. 후방 수술이라서 마찬가지로 간접 감압이 주가 될 것 같고 후방 수술하고 거진 비슷한데 이제 한쪽 방향에서 신경근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절이 크지 않은 척수증에서는 조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실 뭐 수술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요거거든요. 수술 결정할 때 뭘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냐. 저는 요 5가지 정도를 보통 환자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5가지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수술했던 환자분들 사진하고 같이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척수증하고 신경근증 그리고 척수증, 신경근증 같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척수증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우선하고 당연히 척수가 눌리니까 그 우리 줄기신경을 감압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줄기신경을 감압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근증은 얘기 드린 그 3가지 수술해야 되는 경우 3개월 보존적 치료 실패, 근력 저하, 심한 통증, 뭐 자다 깬다는 통증이죠. 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신경근을 감압해야 될 것 같고 척수증하고 신경근증 같이 있으면 2개 다 감압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50대 여자 환자분이고 그 전방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척수증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잘 못 걸으셔 가지고 오신 분인데 이제 MRI를 보면 요게 MRI거든요. MRI를 보면 요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요 까만 신경이 내려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내척수액 요 하얀 게 보이다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딱 끊기죠. 다시 보이고 여기도 쭉 가다가 끊겼다가 다시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척수신경이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경우에 제가 전방으로 당연히 전방으로 수술을 했고 왜냐하면 이게 전방에서 나와서 신경을 눌리고 또 척수신경을 눌리니까 척수신경을 감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보시면 아까 하얀 게 이제 안 보이다가 보이죠. 이렇게 신경 잘 감압된 게 보이고 수술은 요렇게 인공뼈 넣어 주고 디스크 제거하고 유압하는 방법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수술할 때 항상 이렇게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척수신경인데 여기를 깨끗하게 다 감압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 놨습니다. 2번째는 이제 80세 환자분인데 이제 팔이 아프셔 가지고 계속 잠을 못 주무셔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왼쪽 팔이 아프다고 하셨고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여기 요렇게 뭐가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오른쪽 신경 가지신경 나가는 건 괜찮은데 왼쪽 가지신경 나가는 게 뭔가 조금 눌리는 것 같아. 이상해. 이렇게 해 가지고 CT를 찍어 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낭종이라 하거든요. 낭종이라고 양성 종양인데 고런 게 신경을 좀 누르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인제 요분은 제가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요분은 신경근 요 바깥쪽 신경근이 주로 눌리니까 신경근만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요 하얀 부분을 제거하는 내시경을 했고 여기 내시경 딱 들어가니까 사진에 요렇게 동그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딱 끄집어내서 사진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전방 병변이냐 후방 병변이냐 아니면 뭐 전후방 병변이냐 요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앞쪽에서 눌리면 앞쪽에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뒤에서 눌리면 뒤에서 수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게 전후방이 있는데 근데 전후방을 다 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보통 전후방인 경우에는 후방에서 하는 경우가 쪼끔 더 많은데 어쨌든 가능하면은 병변이 있는 쪽에서 수술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50대 여자 환자분이고 이제 아까 제가 엑스레이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그란 거 요게 이제 신경 빠져나오는 구멍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가 자라서 구멍 여기는 거의 잘 안 보이죠. 여기 요거 요렇게 3 개는 잘 보이는데 얘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뼈가 자라 가지고 요 신경이 많이 눌렸던 환자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척수신경도 여기 쪼끔 눌려 있고 그다음에 신경근이 요렇게 가지신경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길이 여기 꽉 막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다 뼈가 자란 거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뼈가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인제 수술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보면 디스크도 많이 내려앉았잖아요. 아까 제가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전방 디스크 절제술 및 유압술의 장점은 이렇게 내려앉은 디스크를 인공뼈를 넣어서 올려줄 수 있거든요. 고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공뼈 넣어 주고 이제 금속판 대 주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현미경으로 이렇게 또 찍어 놨어요. 원래 여기서 요만큼이 다 뼈였거든요, 요만큼. 뼈를 다 잘라내고 우리 요렇게 나가는 가지신경, 줄기신경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눌렸던 부분이 요렇게 변했고 여기 지금 뭐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건 뼈는 아니고 안쪽에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피가 쪼끔 고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거고 이분은 사실 뭐 수술하고는 원래 팔이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셨는데 뭐 잠도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분은 80대 남자고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인대 얘기할 때 황색 인대라고 뒤쪽에 있는 인대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인대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찔러 가지고 이 신경이 또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황색 인대 비후에 의한 척수증으로 이분도 젓가락질이 잘 안 되고 막 휘청휘청 거리시면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래서 그냥 뭐 "수술하셔야죠. 이게 거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수술은 요렇게 뒤쪽에 들어가서 요 까만 거 있잖아요. 까만 거랑 이렇게 뾰족하게 찌르고 있는 뼈를 잘랐어요. 그래서 요렇게 수술해서 하얀 물이 안 보이다가 이제 하얀 물이 앞뒤로 잘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현미경으로 아까 제가 원래 하듯이 이렇게 신경 다 풀어 놓고 사진을 찍고 나서 인제 환자분께도 보여 드리고 뭐 환자분도 좋아지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는 안정성 병변이냐 불안정성 병변이냐. 안정성은 인제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아서 움직임 때문에 신경을 건드리는 거는 별로 없는 환자분이거든요. 이 경우는 감압술은 신경만 풀어 주는 건데 얘가 사실은 인제 나사 박는 것보다는 쪼끔 작은 수술이죠. 그래서 감압술을 우선하게 되고 불안정성은 뼈가 덜렁덜렁거리고 자꾸 신경을 때리니깐 뭘 안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당연히 나사를 넣어 주는 유압술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후종인대골화증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대가 딱딱해지는 병 때문에 척수증이 생기신 분이고 여기 보면은 요 위에 다 후종인대골화증이거든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보면은 목뼈는 거의 다 있어요, 여기가. 다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병변이 큰 병변이에요. 근데 엑스레이를 이렇게 이제 굽혔다 폈다 하는 아까 제가 그 동적 엑스레이라고 했는데 요걸 보니까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후궁서형술이라고 그 일본에서 만든 뼈 들어주는 수술을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물이 안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이 지나가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비슷한 환자였는데 마찬가지로 척수증이 있어서 잘 못 걸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동적 엑스레이를 보니까 요거 보시면 여기 뼈가 쪼끔 어긋나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계단처럼 이렇게 쪼끔 어긋나죠, 여기가. 아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긋나니까 여기가 움직임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MRI를 찍어 봤더니 그 많이 움직이는 데서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고 있고 색깔도 이제 많이 변해 있죠. 그래서 이분은 감압술만 하고 나면은 움직임이 남아 있으니깐 또 자꾸 신경을 때려서 마비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요렇게 나사를 길게는 아니고 이제 2마디 정도 요걸 2마디라고 하거든요. 2마디 나사 고정해서 요렇게 눌렸던 거를 이렇게 똑바로 쫙 펴 주고 신경도 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축주간 불안정성이라고 아까 뼈가 많이 움직이는 건데 굽히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쪼끔 벌어지시거든요. 근데 뒤로 젖히면은 요게 또 안 벌어져요. 이분이 이제 불안정성이 있는 분이고 이분은 인제 환자가 쪼끔 또 병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증상도 이제 막 생기시고 이러셔 가지고 요런 방식으로 유압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단분절 병변이냐 다분절 병변이냐 그러니까 분절이 많은 환자냐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3마디 이상을 다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마디 이하, 그러니까 1마디 2마디가 안 좋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방 후방이 다 가능한데, 사실은 뭐 후방 수술은 근육을 조금 손상시키기 때문에 전방 수술이 조금 더 간단하고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방 수술을 조금 더 고려하고, 아니면 뭐 내시경도 간단하니까 내시경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절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3마디 넘어가서 보통 전방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목 앞쪽이 막 붓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경우는 후방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자라 있거든요. CT 보면은 이렇게 자라 있어서 마디가 이제 2마디를 눌려서 신경 쪽으로 이제 그 척수신경병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MRI 보면 이렇게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종인대 고라증이긴 한데 마디가 작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 언덕 타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좀 튀어나와 있는 타입이거든요. 이거는 제거를 확실하게 그냥 해주는 게 좋아서 들어가서 이제 뼈를 이렇게 갈아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찌르고 있던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지죠. 이런 식으로 또 수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분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방에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방에서 수술했습니다. 이분은 30대 남자 환자고, 또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척수증이 있는데, 이분도 보시면 이게 다 후종인대 고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분은 후종인대 고라증이 한 2마디 정도만 조금 눌리는데, 이분은 여러 마디에서 이렇게 눌리죠. 근데 이 경우를 전방에 수술하려고 하면은 조금 환자한테 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후궁서형술이라는 뼈를 들어주는 수술을 해서 이렇게 신경을 풀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의 니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수술을 요 3가지 정도 방법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방법이 한 요 정도, 한 3가지 정도 중에 제가 보통은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 조금 그냥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수술하게 해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그 신경병증이라고, 이렇게 이제 요쪽에 디스크가 약간 터진 거거든요. 터져가지고 요렇게 가지신경이 오른쪽이 나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좁아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뼈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사실 뭐 수술을 어떤 걸 해도 괜찮거든요. 이분은 이제 환자분이 나는 유압술은 싫고 이제 인공 디스크를 하고 싶어. 사실 저는 한마디는 유압술하고 인공 디스크 수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압술을 하기 싫은 이유가 뼈가 안 움직이니까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는 유압술을 해도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환자가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한마디는 오히려 저는 그냥 뭐 유압술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이분은 나 그래도 무조건 인공 디스크 하고 싶어요 해서 인공 디스크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 때문에 요렇게 신경이 많이 눌리는 척수증 환자거든요. 이분은 사실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방에서 수술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이 그거 좀 무섭다. 무조건 좀 내시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뭐 수술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경추질환 수술 방법의 선택을 할 때 저는 요렇게 5가지 정도, 척수증이냐 신경근증이냐, 그러니까 척수증이면 척수를 풀어줘야 되고, 신경근증이면 신경근을 풀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전방병변이냐 후방병변이냐에 따라서 전방병변은 전방을 풀어줘야 되고, 후방병변은 후방을 풀어주는 것을 1번으로 한다. 그리고 안정성이면은 꼭 나사를 박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감압술 먼저 생각을 해본다. 그 다음에 불안정성이면은 감압술만 하면 좀 불안하니까 웬만하면 나사를 박아주자.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단분절이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전방으로 해도 되고 후방으로 해도 되고 내시경도 좋고, 뭐 사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뭐 후방보다는 어쨌든 간에 후방을 꼭 결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분절인 경우에는 얘기 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후방 쪽으로 수술하는 방을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이 결과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마 이제 이렇게 그 목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많이 찾아보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내시경이 좋다, 뭐 전방이 좋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수술 방법이 사실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방법은 여러 가지고, 그래서 환자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거를 찾아보고 여기서 제일 맞는 방식의 수술 방식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야지 두 번째 수술을 안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수술을 하면은 사실 환자도 괴롭고 수술을 두 번째 수술하게 되는 의사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5가지 정도를 이제 고민을 잘해서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쪼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쉽게 말씀 쉽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쪼끔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음 일단은 여기 좀 어 아이고. 그 저기 내시경 수술하고 현미경 수술의 차이에 대해서 인제 물어보셨는데, 음 사실 저건 쪼끔 애매한 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터와 회복 속도 때문에 내시경을 원하지만 확실한 제거를 위해서 절개술이 낫다. 근데 사실 내시경도 작은 걸 크게 보지만 요즘에는 절개술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현미경을 보거든요. 현미경을 보면 내시경하고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시경하고 이제 현미경 수술의 차이는, 현미경 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마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팔이 양쪽이 저리신다. 양쪽이 저리는 환자는 내시경으로 양쪽을 뚫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환자한테 쪼끔 위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쪽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또 넘어가서 반대 방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좋지가 않고, 양쪽 방향에서 인제 내시경 하는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관절을 많이 갈게 되고, 그러면은 이후에 없던 환자가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신경근증 중에서 한 마디 두 마디가 있는 경우, 한 마디 두 마디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전방에서 뼈가 많이 안 자란 그런 환자들, 그 환자들한테는 제가 생각에 내시경 수술이 좋은 것 같고, 사실 전방에서 뼈가 너무 많이 자라 있는 환자들은 후방에서 쪼끔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어 줘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전방 수술은 눌리는 애를 직접 제거를 하는 건데, 후방 수술은 신경 앞쪽에 이제 눌리는 애가 있으니까 신경을 지나쳐서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뒤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뒤로 피하게 해 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각 케이스에 따라 쪼끔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전방에 뼈가 많이 자란 경우는 전방 수술이 낫고, 만약에 뭐 후방 쪽에서만 쪼끔 눌린다든지 디스크 공간이 넓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내시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하거나 석회화가 진행된 디스크의 경우 내시경 수술이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이거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좀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압박이 심하냐 안 심하냐는 사실 내시경 수술을 하냐 안 하냐는 되냐 안 되냐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압박이 심해도 내시경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내시경 수술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시경으로 만약에 이제 디스크를 제거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연성 디스크랑 경성 디스크를 말씀드렸잖아요. 연성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신경학과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 그 잠깐만요. 이 사진 중에 요거를 잠깐 네. 잠시만요. 이 요 지금 사진 보시면 요 분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디스크가 터졌던 분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사실 심하게 터졌는데도 이분은 연성 디스크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터져 가지고 나와 있는 디스크라서 얘는 사실 끄집어내기가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내시경이 훨씬 편하고, 그게 아니라 뼈가 자란 경성 디스크, 그 구추 관절에 자란 뼈가 자란 디스크는 뒤쪽에서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사이즈랑 관계없이 내시경에서 쪼끔 제거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 근데 사실은 결과는 내시경을 해도 좋긴 좋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전방이 훨씬 더 환자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석회화가 진행된 디스크도 내시경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후 일상 복귀까지 어느 정도 재활 기간을 잡아야 안전할까요? 세 번째 질문은 요거는 제 생각에 이제 유압수를 하느냐 아니면 감압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감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생활을 바로 하거든요 그냥. 바로 하되 대신 보조기를 1 달 정도 차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차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사무 업무 이런 것들은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운전하실 때 보조기를 차시면 이제 우리 사이드 미러 보기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장거리 하시거나 뭐 좀 그런 경우는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유압수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 마디는 똑같이 1 달 보조기 차거든요. 근데 2 마디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두세 달 정도 보조기 찹니다. 그리고 목 수술이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이 쪼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허리도 수술하고 목도 수술하고 등도 수술하는데 사실 제일 환자들이 빨리 복귀하는 게 목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비가 와 있다, 그냥 마비가 와 가지고 못 걷는 환자를 수술했다. 당연히 그분은 재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통증만 있어 가지고 내가 수술을 받는다 하고 나면 일상 복귀 바로 됩니다. 그냥 수술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 날 바로 걷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입원 더 하거든요. 입원 기간도 길지 않아서 이거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비만 없다면. 네. 그리고 다음이 경추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해도 안면 마비와 이명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이거 네네. 사실 그 목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병을 얘기할 때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게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질환은 이 증상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팔이 아프고 뭐 손이 저리고 그다음에 뭐 힘이 빠지고 휘청거리고 이런 것들을 전형적인 증상이라 하거든요. 근데 안면 마비, 이명 뭐 그리고 얼굴 쪽 통증, 그다음에 어지럼 이런 것들은 사실 비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이게 있는 경우에 이게 100% 이게 목 때문인지 이건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저한테 왔는데 나 팔도 너무 아프고 뭐 인제 휘청거리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 얼굴 쪽으로도 통증이 있고 안면에 마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명도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이거는 비전형적인 증상이라서 제가 100% 목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수술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남으면은 그때는 다른 진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배울 때도 사실 뭐 어지럼이나 뭐 안면마비 이런 것들은 관계없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것도 연관이 있지 않나, 하지만 아직까지 저게 전형적인 증상인 이라고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뭐 일단 질문 나오신 거는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 정도 쪼끔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얘기 드린 거고, 수술 방법은 아주 많고 내시경 수술도 사실 너무 좋은 수술이거든요. 저도 많이 하는데 내시경만 해 가지고 안 좋은 경우도 좀 꽤 있어서 간혹은 이제 이거는 내시경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시경 하는 경우도 쪼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사실 뭐 쪼끔 더 고민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